먼저 찬반 양론 논제입니다. 자, 아까 봤듯이 본론 1, 2, 3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럼 본론 1에 들어갈 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자, 자기 입장 및 논리 이걸 쓸 때는 어떤 걸 더 신경 쓰시냐면 내 입장을 명확히 표현해 주란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을 보다 보면 여기서 논의가 전개되는데 이게 지금 내가 반박할 의견인지 아니면 나의 의견인지 또는 이 사람이 어떤 입장인지 명료하지 않게 이 본론에 들어갔는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찬반 양론이 있는 것에서는 내가 어떤 입장에서 지금 주장을 전개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지 이것들을 처음부터 밝혀주는 게 좋아요. 이걸 안 해주면은 결국 끝까지 읽기 전에 알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안 그러면 입장이 여기에서 이 친구는 이건가? 입장이 바뀌었나? 그것도 아니고 다시 이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명하게 내 입장을 밝히면서 그러니까 뭐 나는 이런 입장이다가 아니라 글을 읽으면서 이 친구는 이런 입장이구나를 느낄 수 있게 표현해 주란 얘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내 입장이 나와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를 논리적으로 풀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예시가 될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것도 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는 역사적인 맥락을 따져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거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변천해 왔고 발전해 왔는지 이런 과정들을 제시해 주면서 내 입장을 뒷받침하고 이렇게 글을 풀어가는 게 가능할 겁니다. 또는 이론의 발전, 뭐 민주주의 사상의 발전 또는 경제 어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론의 발전 과정, 이론의 발전을 또 제시해 주는 것이 자기 주장을 더 설득력 있게 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면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 순서로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순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좀 더 설득력 있는 구조를 고민을 하셔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자기 입장을 쓸 때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이거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반론 및 그 논리. 자, 이거는 표현에 있어서 반론임을 밝힐 것 이런 얘기를 지금 써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 반론 부분을 잘 안 써요, 솔직하게. 또는 써도 물론 이것을 나의 입장을 안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문제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반론을 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냥 틀렸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해서 틀렸다. 이런 걸 밝혀주고 있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론 부분을 반드시 써주는 게 내 글에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이 반론 쪽으로 넘어가요. 문단이 바뀌겠죠.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들어요. 그러나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이고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는 내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반론 부분을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지금 반론을 정리해 주면서 내가 그것을 나중에 다시 재반박할 거야 라는 느낌을 주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그러나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측면을 들어서 이것이 나와 다른 B의 입장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또는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약간 유보적, 물론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또는 물론 어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또는 물론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끝에는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기도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누가 보더라도 자기 입장을 쓰고 나서 뭔가 반론 지금 부분으로 들어갔구나 라고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반론을 쓸 때는 우리가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게 상대방이나 중간자, 즉 중간에서 어느 한 입장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나와 또 다른 A와 B라는 사람이 논쟁을 벌일 때 중간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 방청객, 독자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뭔 소리냐 한번 생각해 보죠.